강원도 설산에 떠도는 기이한 소문 하나. 길인지 아닌지 한 치 앞도 분간이 어려운 하얀 눈세상. 가던 길마저 멈춰야 할 것 같은 악천후 속에 소문의 정체를 찾아 나선 제작진. 바람이랑 눈도 오고 바람이 너무 세요. 한참의 산행 끝에 산 정상에서 포착된 무언가. 정체는 눈보라를 뒤집어 쓴 개 한 마리. 홀로 우두커니 앉아 뭘 하나 했더니 곁에 사람이 있는 모양. 선생님 괜찮으세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대체 엄동설한 눈밭에서 뭐 하고 계세요? 주무셨어요? 예, 아주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내 멋대로 즐기고 싶어 산으로 들어왔답니다. 마음 맞는 친구도 있으니 더할 나위 없다는데요. 잘했어. 저 짝꿍이 우리 강아지 삽살개인데 이름은 이제 동치미입니다. 구름도 내려오고 아주 풍경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1박 하면은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 신선되는 방법이 이런 데서 1박을 하면은 됩니다. 멋지다 멋져. 텐트도 없이 혹한기 훈련 같은 캠핑을 즐긴다는 수상한 남자.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강원도의 겨울은 그야말로 눈과의 싸움. 가자. 그러나 이런 극한의 환경이 차순민 씨와 삽살개 치미에게는 놀이이자 재미랍니다. 태어나 처음 겨울을 맞은 삽살개 치미에게 설산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차순민 씨. 그래서 눈이 아름다운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니고 있답니다. 자, 지금 다 왔어. 기다려. 조금 내려가서 조금만 가면은 내려서 이제 1박 할게요. 앞으로. 오늘도 재미나게 비박하고자. 알았지? 오늘의 비박지는 바로 이곳. 밤사이 하얗게 물든 설산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깊게 쌓인 눈에 오두가도 못하는 상황.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이상 이어서는 이제 차로는 안 되고 걸어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까지면 포기하고 되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 눈도 오고 이러면은 오늘 아마 그 경치가 더 좋을 겁니다. 그 자리가 비박 장소가.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제대로 된 설산을 맛볼 수가 있답니다. 내려. 어이, 잘했어. 천천히 가자. 가자. 새하얀 눈으로 덮인 산은 1년에 딱 석 달만 만날 수 있는 귀한 풍경. 그래서 더 포기할 수가 없대요. 치미 잠깐 여기 있어 봐봐. 갔다 올게. 치미 기다려. 짐은 치미에게 맡겨둔 채 혼자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종아리까지 푹푹 들어가는 눈길을 뚫고 기어코 정상까지 올랐네요. 야, 멋지다. 사람이 닿을 수 있는 막다른 길. 절벽 끝까지 오른 이유는 뭘까? 이거 보십시오. 이런 품에 안겨보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길로 찾아오는 겁니다. 혼자만의 그 고독과 외로움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져온 썰매로 눈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썰매 위에서 트위스트까지 춤이라도 추는 걸까? 또 하루를 자더라도 편안하게 자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잠자리만큼은 편안하게 자려고 노력합니다. 집을 짓듯 눈을 평평하게 다져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 야전 침대 하나면 이곳이 차순민 씨만의 무릉도원. 편안하네 아주. 야전 침대 위에 추위를 피할 침낭 하나, 눈과 비를 피해 지붕이 되어줄 천막 하나만 있으면 오늘 하루 묵을 근사한 집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야 자연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네요. 네, 심이 오느라 고생 많았다, 그지? 이제 저녁 밥 먹을까, 심이? 불도 쓸 수 없는 산속에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는 걸까? 이게 그 발열팩이라고 해서 이제 비박하시는 분들이나 캠핑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용기에 넣고 물을 부으면은 물이 끓게 되어 있습니다. 산속에서는 밥 한 끼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있어 반응을 해요. 자, 발열팩으로 끓인 물에 음식을 데워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든든한 소불고기 덮밥. 자, 이거 아빠 거. 배고픈 치미를 위한 식사는 따로 챙겼답니다. 엄마 기다려. 함께 와준 것이 고마워 준비한 특식 고단백 달걀입니다. 아, 잘 익었다. 먹어. 하루 종일 산을 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어때, 맛있어? 단짝과 함께하는 설산에서의 한 끼. 뭘 먹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있어, 맛있어. 집에서 먹는 거하고 근데 산에서 먹는 거하고 맛 차이가 한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라는 조미료까지 더해졌으니 그 맛은 비교 불가. 산속에 밤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데요. 손에 들린 건 카메라 한 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뭘 찍는 걸까? 밤하늘의 별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데는 올라와야지 별이 초롱초롱하고 또 은하수도 볼 수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산속에서 비박을 하며 찰나의 시간을 소중히 담는 법을 깨닫고 있다는 차순민 씨. 그는 어쩌다 극한의 비박에 빠지게 된 걸까요? 건설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중에서는 이게 뭐 수주 절벽도 오고 근데 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이다 보니까 현장과 회사와 사이에서 어떤 그 이익을 남겨야 되는 문제, 또 현장 관리도 해야 되는 문제, 여러 부분들에서 좀 정신적인 압박도 오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언령 탈모도 오고 어떤 뭐 좀 목이 막 두통이 심해서 어떨 때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심해져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을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표를 내고 무족장 배낭 하나 꾸려서 강원도로 내려왔어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하청 업체들을 쥐어짜내는 악역을 담당해야 했던 상황. 그래서 도망치듯 찾아든 자연.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됐죠. 심이야, 오늘 고생했다. 이제 자자. 자고 내일 보자. 심이도 잘 자.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은 지금. 자연은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한 잠자리가 됐습니다. 다음 날 변덕스런 날씨에 거센 눈보라가 불어오는데요. 이럴 땐 철수하는 것이 정답. 하산 준비를 서두릅니다. 이런 날도 많이 있어요? 많죠. 한 번은 캠핑을 했었는데 이렇게 눈이 다 덮여 있더라고요. 바람에 막 눈이 날리고 해가지고 그런 날도 있고 뭐. 정해진 계획이 없으니 철수도 내 맘대로. 이런 일도 산속에서는 다반사죠. 날씨 따라 마음 따라 떠나는 여행.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산길 따라 향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힘들었지? 산 정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로 들어선 차수민 씨. 도착한 곳은 오래전 폐교된 산속 학교의 운동장. 그런데 폐교 운동장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장작이 가득 쌓인 모닥불터에 아기자기한 조각품들까지. 언뜻 보기엔 잘 꾸며진 캠핑장처럼 보이는데요.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가 이제 제가 그 주거하고 있는 텐트입니다. 텐트인데. 텐트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 비박도 모자라 텐트를 집으로 사용한답니다. 무시동 남방에 야전 침대 하나가 전부지만 호텔방도 부럽지 않은 순민 씨만의 보금자리네요. 이거 뭐 일반 생활에 있어가지고 단지 잠자리만 옮겼다 뿐이지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텐트 문을 열면은 이런 바깥 풍경을 언제든지 안에서도 볼 수 있어서 어떤 최고의 제가 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넓은 풍경을 앞마당으로 가졌으니 뭐가 더 필요할까요? 자연에 산다는 건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랍니다. 자연에 살면서 터득하는 건 또 있죠. 원래도 예쁘게 피해야 되는데 일부러 한번 이렇게 틀어주면은 많이 번지고 또 잘 나니까. 뭐든지 그냥 되는 건 없다는 것. 꽃씨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이는 만큼 결과가 나타난답니다. 4년 전 이곳에 내려와 정착한 후 자신만의 야생화 정원을 가꾸고 있다는 차순민 씨. 잠시도 쉬지 않고 이번엔 뒷산을 오르는데요.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를 베고 몸을 움직일수록 잡념은 사라지니 차순민 씨에겐 딱 맞는 일. 이렇게 이제 나르면은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 나르면은 제가 그만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 힘들 일도 없죠. 이제는 어느덧 장작 패는 솜씨도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이대건이 저리 가는데요? 왜요? 이거 뭐 도끼질 잘하면 남장의 상징 아닙니까 이게? 6월까지도 영하로 떨어진다는 산골 오지.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마련해 둡니다. 근데 원래 옛날부터 이런 시골 생활을 좋아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었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고 제가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 이런 본능이 있었나? 내 삶에 하고 맞는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죠. 하여튼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돌아온 자신만의 아지트에서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만끽하는데요. 혼자서 누리는 온전한 자유가 좋아 스스로 택한 삶이지만 문득 아쉬움이 밀려오기도 한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무작정 그냥 나 살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그냥 벗어나고 싶었죠. 가감하게 사표 던지고 집사람하고도 협의도 없고 가족들은 상의도 없이 내려왔지만은 그로 인한 또 하나의 또 아픔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의 턴도 벌어졌고 집사람하고 벌어졌고 지금 다시 그렇게 간다면은 아마 붙잡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라고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참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고.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왔던 게 못내 후회가 된다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돌이켜보는 지난날. 떠나온 가족들이 생각이 난답니다. 차순민 씨가 정착한 곳은 해발 700m. 구름도 쉬어간다는 뜻의 모운동. 지내면 지낼수록 애정이 가는 마을이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급폭포라고 있습니다. 옥동광업소에 예전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이제 땡겨와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폭포를 만든 거고요. 무연탄이 많아 광업이 발달했던 마을. 여기가 6개 아마 갱도 중에 이제 남한 한 갱도였는데 80년대 광업소가 문을 닫기 전까지만 해도 1만 가구가 넘게 살았다는 모운동. 목욕탕, 영화관, 우체국 없는 게 없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으로만 남은 과거의 영광, 활기를 잃어버린 텅 빈 건물들만 남았죠. 그 모습이 마치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시달려 시들어갔던 자신의 처지와 참 많이 닮았다 느꼈었다는 차순민 씨. 그래서일까 처음 본 순간부터 모운동에 마음이 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거 4개가 다예요? 4개가 다인가 보네, 오늘 온 게. 온게 다예요. 네. 고맙습니다. 가져갈게요. 네. 요거는 이장님 댁 거고, 이거 소굴치 버릇이 있고네. 이거 소굴치 있고, 이렇게. 택배가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동네가 여기에서 한 4km 정도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산길을 4km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 뭐 한 금액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만 갖다 서 맡겨 놓으면은 누가 이제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찾아서 다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거죠. 남 걱정 없이 혼자 살고자 왔는데 어쩐지 이곳에서는 남을 챙기는 일이 싫지가 않다는 차수민 씨. 어르신! 계셨네. 이거 아드님이 보내시는 거 같아요, 뭐를. 택배. 예. 치킨 닭 보내셨네요. 싸가지고. 닭은 많이 보냈네. 예. 뭐 이렇게 일단 많이 냉장고 넣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넣어놓을게요. 요리 하실 수 있어요? 다 못 먹겠다, 야. 누가 좀 저 뒤에. 아니요. 저는 안 가져가도 돼. 저는 안 가져가도 돼요. 이거 그냥 넣어놓으시고 그냥 드세요. 나갈게요. 어르신 쉬세요. 예, 올라갈게요, 어르신. 그래요. 예, 들어가세요. 자연 하나 보고 왔는데 정을 나누는 고마운 이웃들도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택배 왔어요. 이쪽. 이거. 없던데? 그 지난번 거기 뭐 보일러 얼었는데 해빙은 다 끝났어요? 열선을 그래서 더 긴 거 넣었어요. 이제 넣어놨는데 오늘은 안 알겠지. 날씨 푹하니까. 날씨 따뜻해지면 아예 이제 거기 집 짓고 들어와 살아야지. 이제. 아예 집은 안 질 거예요. 화단을 잘 꾸며놔서 그냥 그렇게 있을만도 하지 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이웃들. 잠깐만, 집사람이 뭐 했다고 주라 그랬는데 곰통인가 봐요, 곰통. 가서 잘 먹겠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가셨어요? 집에서 좀 쉬나 봐요. 어. 이제 좀 한가 하니까. 잘 먹을게요. 뭐 2개나 줘. 이거 곰통도 비싸다던데? 그래도 맛 제대로 들었어. 그래,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 예, 목사님. 고마워요 이거. 아유, 별 말씀을요. 갈게요. 작은 것도 나눌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곳이 더욱 좋아집니다. 처음엔 나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조금은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이제 작년 봄에 그 두릅입니다. 남은 것들을 이제 데쳐갖고 이제 겨울에 먹으려고 이제 가놨던 거고. 자연이 키운 재료 그대로니 그야말로 보약되는 밥. 들기름에 소금 슬쩍 뿌리면 자연의 맛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이장님 댁에서 받아온 싱싱한 봄동으로는 오늘의 특식. 봄동 된장국을 끓여낼 거랍니다. 나를 위해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해먹는다는 차수민 씨. 여기 와서 혼자 와서 살아보니까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뭐 한두 가지는 하고 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늘게 돼서 이만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 된 요리 내버려 두고 모닥불을 피우는데요. 혼자서 분위기라도 내려는 걸까요? 가끔씩 나 집에서 쫓겨나는데 나 좀 쫓겨날 때 여기 와서 좀 지내면 안 돼요? 안 돼. 그냥 저 재수 씨한테 잘하고 잘 살아. 형수하고 연락해? 예전에 뭐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낸다면서. 지금은 이제 연락하는데 한 3년이었지 공백이. 미안하고 잘못했지. 뭐
어떤 여자가 그래 사표 쓰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버틀 싸서 내려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나 같아도 안 좋아하지. 내 마음을 추스러 보니까 이게 또 좀 아리더라고 한편으로. 내가 한번 가서 집에 갔었지. 집에 갔더니만 집이 너무 깨끗해. 형이 그동안 지저분하게 아니지 그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고 뭐 출퇴근하면서도 혼자 사니까 뭐 해먹지도 안 하고 다니고 그냥 밖에서 밥 사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그게 또 아프더라고 마음이 그게 싱크대도 깨끗하고 밥솥을 들려도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말라 비틀어진 밥이 조금 있더라고. 그러니까 형이 잘못한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또다시 밀려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 처음에는 이제 뭐 도시생활 그때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상처받았을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는 없을까?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녁은 먹었죠. 안 추워? 뭐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뭐 쌀쌀하지. 그래. 좋아서 하는데. 그럼. 그래, 뭐 이제 뭐 시골 생활을 하면은 뭐 힘든 건 있어. 뭐 경제적으로는 힘들 거야. 안 되면 내가 나가서 막노동판이나 가서 부숴준다 했잖아. 그래. 1년이야. 그럼 1년 1년 안에 뭐가 되겠지. 예. 하여튼 뭐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다. 나한테 잘해. 예, 잘하겠습니다. 예, 뭐저 앙비마마 공주님 모시듯이 모시겠습니다. 아이. 남편이 가장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1년을 더 기다려주기로 한 고마운 아내. 꽁꽁 얼어있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녹은 듯하죠. 아내분이랑 이제 이렇게 좀 통화를 하시나 봐요. 초기에는 뭐 진짜 온수지간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년 가까이는 뭐 통화도 안 하고 이제 악려도 안 했었었는데 작년 6월 정도부터 뭐 이제 가끔씩 통화도 하고 제가 여기에서 땅을 가꾸고 뭐 이제 하면서 어떤 자그마한 수익이라도 나오게 만들어 보겠노라.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생활비는 벌어다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차순민 씨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난 4년 자신만을 위해 살았으니 앞으로는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까요? 아침부터 뭘 하는 걸까? 분주해 보이는데요. 손재주 좋은 차순민 씨. 아지트를 꾸밀 영감이 떠올랐나 봅니다. 봄 되면 이런 이제 화분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액자 속에 화분까지 마대산을 액자에 담았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자연을 그대로 담은 액자. 지금 바라보는 풍경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 아내에게 사진을 보내봅니다. 저 와이프한테 제일 먼저 보고를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지사철 알아서 바꿔주는 액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느낀 자연의 위로가 아내에게도 전해졌을까요? 언젠가는 이 풍경을 함께 바라보길 바랍니다. 집사람도 뭐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같이 저랑 이런 걸 가꾸는 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느끼고 좀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속 그만의 아지트에서 시렸던 마음은 어느새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넘치는 온기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준비가 됐다는 차수민 씨. 지금은 부부가 함께하는 둘만의 아지트로 변신 중입니다.